그래서 만약에 제가 꿈꾸는 나라는요, 저는 카르마가, 이 국가적 카르마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일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일조할 거고, 일단 그런 우리 학당이 지향하고 제가 지향하는 그런 정부는요, 지금 같은 정부 구조로는요, 국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그게 안 돼요. 진짜 민주주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라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제도만 막 뜯어고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원론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나라의 카르마를 바꾸려면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임금이 마음대로 휘두르면 될 거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하시려면요, 제도는 다양할지언정, 예, 뭐 내각제건 대통령이 뭐 다양할지언정 핵심이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있죠. 그분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그게 뭔 말입니까? 국민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아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요. 왜냐? 그분들은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나라에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일단 국회의원들만 봤을 때 우리의 이익을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기면서, 예, 우리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국민에게 무례하지 않게 굴면서 국민한테 항상 자명한 얘기만 하나요? 이런 분 몇이나 될까요? 이런 분 몇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 딱 수준입니다. 이런 분 몇 가지고.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은요, 나라보살이에요, 나라보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수사, 정사 이렇게 올라가죠? 국회의원은 국사예요, 국가선비, 나라선비예요. 국사를 몇이나 제대로 된 국사를 몇이나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진짜 선비고 보살이지 하는 국회의원 몇 있는지 우리나라에. 그게 우리나라 딱 수준입니다. 선진국 가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저런 분은 보살이다 하는 분들이요, 국회의원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수록 선진국입니다. 그분들은요, 월급 덜 받고도 비서 안 쓰고 본인이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면서 민생 연구하고 좋은 법안 만들려고 잠도 쪽잠 자면서 합니다. 그분은 보살이에요. 그쵸? 학당에서 그분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살이에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다 보살이 되면 어떨까요? 한 300~400명 되는 분이 싹 보살이에요. 모여서 양심분석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해요. 자명하지 않은 소리를 안 하고. 보세요. 국회의원의 자질입니다. 최소 자질. 국회라는 나라의 회의를 할 때는 최소 자질이 2개가 필요해요. 양심 분석을 미리 해서 자명한 얘기만 하려고 해야 되고요. 육바라밀에 맞게 다른 사람 말이 내 적의 말일지라도 내 라이벌의 말일지라도 맞으면 수용할 수 있는 인욕바라밀이 있어야 돼. 있죠.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반야바라밀로 올바른 거를 주장할 수 있고, 이 2개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럼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모여서 억지로 앉아서 회의할까요? 아니면 팔 걷어붙이고 오늘 좋은 결론 날 때까지는 집에 안 간다 하고 회의할까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회의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도시락 싸서 국회 앞에 가서 서 계시고 싶을걸요? 이 양반들이 잠 안 자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쉬었다 하라고 말하고 싶고. 지금 그런 말 안 나오죠. 쉬었다 하라는 말 안 나오죠. 일은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뭐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자기 이익 취하고 있을 것 같고, 안 보이는 데서. 자, 이렇게 의심이 드는 이런 진보니 보수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양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 정부는요, 그런 정치 이 시스템은 국회의원들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들어보세요. 마음대로 얘기할 거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에 그런 출가제도가 부러울 때가 있었다고.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중생구제하겠다고 출가한 양반들이 절에 그득해요. 부럽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다 보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출가하신 분들이 다 보살이면, 제가 볼 땐 세계의 중생구제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분들이 학당의 정사급들, 즉 1급 이상의 보살들이시면 전 세계에도 구제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면.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출가 제도를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속에서 도닥자는 거 아닙니까? 새 속에서 육바라밀 잘하자. 그러면 새 속에서 육바라밀 잘하는 보살들이 여러분 전업으로 하실 수 있으면 출가하신 분들 이상으로 나 밥 먹고 나서 바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나란 일만 연구하고 나란 일에서 육바라밀 찍는 거를 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출가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출가는 벌써 구시대의 제도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승속을 가르지 말고 이런 보살업에 전업으로 뛰고 싶다는 분들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학당이 다 월급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입니다. 국회의원을 보살로 아예 딱 정해서 나라에서 월급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난 커서 국회의원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뭐 할 거냐? 홍익학당 다녀야죠. 정사 따야 되니까. 홍익학당 정사 정도 실력이 돼야 그러면 이제 나라 보살, 나라 선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익학당 정사 중에 심사 보고 신상 다 털어보고 진짜 깨끗하게 산 사람이면 국회의원을 국사라고 해서 줘버리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처럼 월급을 많이 주고 특권을 줄 필요가 없겠죠. 적당히만 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왜냐? 아니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보살도 전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고죠. 이해되시죠? 출가할 필요가 없죠. 여기 더 환경이 좋은데. 중생들이 널렸는데 그 널린 중생들 그 민생 속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법안 만들어 올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 일만 전업으로 하는 그런 존재가 위대한 존재들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원래. 국사라고요. 조선시대에 국회가 없었죠. 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선비들이 했어요. 선비들이요. 뭔 일 생기면 목숨 걸고 법안도 제출해보고 상소도 해서 목숨 걸고 임금한테 건의합니다. 이런 법 만들어라. 이 법은 안 된다. 재밌죠? 그래서 율곡이 뭐라고 하냐면 선비들은 나라의 원기다. 우리가 몸이 이제 체력 딸림이 원기 부족 그러죠. 나라에 쓸만한 선비가 없어지면 그 나라는 원기가 부족한 상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럴 때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국회의원을 국사라고 부르고 나라에 든든한 국회의원이 수가 그럼 더 많아도 좋죠.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지금처럼. 나라에 그런 든든한 선비들이 몇백 명씩 있어서 국민들 고민 안 할 것까지 다 찾아가서 고민하고 어디 어려운 데 있다면 가서 다 뒤지고 다니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면역력이 뭔가 이게 막 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라 전체 건강이? 국회의원이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도 가지고도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다 홍익학당 정사 이상급의 양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찾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재밌겠죠. 그럼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인들을 뭐 더 이렇게 압박한다고 뭐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화가 너무 후져요. 나라에서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공무원들부터 그런 고급 문화를 누려보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일단 국회의원만 만약에 몇백 명이 눈 초롱초롱한 성성적적한 견성하신 국회의원분들이 나라에 300명, 400명 있다. 이러고 가정해보면 재밌어요. 또 그런 분들이 뭘 합니까? 그런 분들 중에 로스쿨 나온 분이 판검사 해줘야 돼요. 판검사는 정말 양심 성찰 잘한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정의의 사도들이에요. 진짜로 지금 검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검사니 국회의원이 판사니 그 자격 읽어보시면 아 요거는 한 몇 지보살은 하겠구나 하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맛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홍익학당 1급 보살들 이상이 거기 가 있으면 유사한 맛을 냅니다. 가끔 이상한 짓도 하겠지만 양심 성찰하고 반성할 줄은 알 거예요. 뭐가 나은지 아세요? 양심 아는 사람은? 너 지금 양심 안 찔리냐 하면요. 부끄러워할지라도 알아요. 근데 지금 정치는요. 양심 안 찔리냐? 당당하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놔야지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 때 반성이라도 한다고요. 반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왜냐 학당 1급 이상이라고 성인이 아닌데 실수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실수했더라도 빨리 반성할 정도의 인재들을 올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감시하면서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년 재심사, 학당처럼 매년 정사들 재심사 받거든요. 실적 부족하면 탈락시킵니다. 학당은. 매년 실적 봐가지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기 구의원이나 시의원까지 나가서 구시까지 만약에
1급 보살 이상들이 딱 가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그럼 이해되시죠? 정치가 제일 후져요. 경제도요. 먹고 살라고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샤프합니다. 정치인들은 훨씬 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권력만 획득하면 되니까. 아주 오래된 수법을 쓰더라도 권력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경제인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요. 끝없이 진화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문제아들은 지금 정치고 정치인들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스타들이 나와도 정치인에서는 믿을 만한 스타들이 잘 안 나오는 게 아주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또 심판하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이미 그런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사분오열 찢어져 있어요. 국민들이 단합되는 게 제일 무서우실걸요, 정치인들. 다 같이 부릅뜨고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 제일 무서울 텐데 이번에 선거 조금 바뀌었다고 세상 바뀌는 거 보세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국민들이 좀 더 지켜보는 것 같으면 조심한단 말이에요. 욕심꾼들은요. 아주 거기에 되게 예민해요. 국민들이 더 양심 분석해가면서 정치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정치인이 알게 느끼게 해줄 수만 있다면요. 지금 현 정치인들 데리고도 살맛나게 할 수 있고요. 더 원한다면 양심 성찰의 달인들이 나라 선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요. 그분들이 판검사, 사법부 가서 판검사 해주고 그런 분들이 행정부 가서 장차관하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돼서 나라 일 결정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안 될 거면 아까 같이 국민들이 압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압박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국회의원들 몇백 명이 양심할 줄 아는 사람 넣는 게 더 쉬울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뭐가 더 쉬울지 어려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되라 하는 거죠. 뭐라도 되라. 거기에 이 홍익학당은 뭘 일조할 거냐? 국회의원들이 양심 지킴이들로 채워지게 어떻게든 도와야죠. 그걸 도와야 홍익학당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되는 거 좀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이런 게 정치지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서양의 이론 끌어다가 상권분립이니 뭐니 가져와서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롭게만 쓰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상권분립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한 것만 취해서 우기고 저쪽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기들 유리한 것만 취해서 우기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권분립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동양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상권분립 딱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국회를 만들어서 따로 조선시대 때 운영하지 않았잖아요. 상권분립은요. 서양의 역사에서 나온 민주주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 가치가 이런 상권이 분립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건 받아들이면 되죠. 다만 구체적 적용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 문화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반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성 어렵지 않아요. 양심적인가만 보면 돼요. 양심적인가? 그리고 원형으로 돌아가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럼 정치의 원형은 뭐냐? 정치인들은 첫째로 국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아는 사람을 앉힐 것. 이걸 못 앉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 구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성원이 자격 미달인데 그 구성원들한테 우리가 이론에 있는 민주주의의 그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홍익학당이 추구하는 양심적인 인재들을 길러내자 이거는 뭔가 신비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회교과서, 도덕교과서 써 있는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정치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저 배울 때 사회책에 다 써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민의 자격이 뭐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나라도 생각하고 자기도 절제하는 그런 시민이에요. 나와 남을 모두 이해하는 그런 존재. 양심과 상식에 의거해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의 욕망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어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제가 그거를 나중에 공부하다 떠올려 보니까 시민 되려면 칠지보살 정도 돼야겠더라고요. 불교로.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꼭 칠지보살만 시민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어려운 얘기를 써놨더란 말이에요. 그럼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양심 모르고 그거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이고 정치인이고 앞으로 다 양심 전문가 되셔야 되고, 특히나 정치인들은 학당에서 말하는 1급 이상, 즉 불경에 나오는 일주보살 이상의 정해상수 얻은 분들이 거기 가 있어야 뭔 일 터져도, 나란 일, 심각한 일 터져도 선정력으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어떤 게 나와 국민을 모두 이해하는 최선의 결정일까 하고 그 양심 성찰해가지고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쉽죠? 이렇게 풀어가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또 찾아야죠. 꼭 지금 제도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인재를 그 위에다가 올릴 방법을 온 국민이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막연히 선거만 하다 보면 여러분, 좀 근본적인 연구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지금 제도는 서양에서 들어온 걸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활용해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한테 맞는 건지부터, 우리 문화에 맞는지부터 검토해서요. 어떻게든 우리식으로 그 국회의원이 진짜로 국민의 이익 대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 들어가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안 그러면요. 매년 이렇게 4년이나 5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선거할 때마다 고민하고, 선거할 때만 고민하고 다시 사라지고, 국민들은 그때, 아니 정치인들은 그때만 속일 수 있으면 되니까 하던 가락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몇십 년 묵은 그거 또 씁니다. 왜? 또 먹혀요. 또 쓰면 또 먹혀요. 욕하면서도 가서 또 찍고 또 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할 때만 막 걱정해요. 이 나라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 선거하고 나면 이제 그때 찍어놓은 결과물에서 그 과보가 나타나잖아요. 그 과보에서 허덕입니다. 다음 선거 때 되면 뾰족한 수가 있나요? 왜 없는지 제가 얘기 드렸죠.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적 인재를 길러낸 적도 없고, 길러낸 적이 없으니까 그 중에 뽑아서 국회의원에 집어넣을 방법도 없어요. 요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우린 답이 안. 그러니까 종교 뭐 다 좋습니다만은 출가하실 생각이면요, 왜 출가하실 겁니까? 위대한 보살이 돼서 중생을 구제하려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출가하실 분 하시더라도 나는 그냥 민간 교육이 목표다. 그럼 출가하세요. 다만 진짜로 중생 구제하고 싶으시면, 중생의 삶까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싶으시면요, 그 출가할 정신으로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보살자리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주는 보살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자리는. 판검사, 나라에서 월급 주는 보살 자리예요. 보살이 거길 도전해야 돼요. 지금 출가하시면 안 돼요. 거길 도전해야지. 힘들어도 거기서 참고 인욕바라밀로 버티면서 거기서 육바라밀 해주시는 게, 그게 이 생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도지. 산에 가서 다 앉아가지고 일단 좀 심심 편하니까 좋다 하고 거기서 선정 즐기고 계시면, 거기서 그걸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생을 큰 보살 되고 싶으시면 거기 계시지 마시고 국회로 들어가세요. 일단. 그래서 나랏돈 받으면서 보살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죠?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제가 와서 다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는 거죠, 저는. 실제로 외국이 하고 있는 그걸 빨리 배워서라도 우리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분들을 거기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같은 얘기를 4년마다 5년마다 또 꺼내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예전에 TV에서 이혜수 씨가 난 정치인들한테 기대 안 한다. 아예. 왜 그러냐. 60년간 봤는데 한 번도 뭐 양해 차는 거 본 적이 없.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포기하신 거죠. 인욕하셨어요, 그냥.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세상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인욕이 안 돼서 더 주장해보고 싶어요. 바꿀 때까지 바꾸고. 제 주장에 혹시 공감하시고 정치인 지망생들이 지금 계시다면 젊은 사람들 중에도 양심성찰에 사력을 다해서 나중에 포스터에 꼭 쓰세요. 홍익학당 정사.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시고 양심은 됐구만.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은요, 양심만 되면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은 그냥 양심적이면 돼요. 공무원도 그래요. 머리 좋은 자리는요, 몇 명이 가 계시면 되고, 대부분은 양심적이기만 하면 돼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양심적이면 돼요. 거기다 자꾸 쓸데없는 학력이나 쓸데없는 걸 자꾸 보시니까 여러분이 현혹되시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 뽑아놓으면요. 공무원, 즉 국민돈, 나랏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적인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요. 국민돈은 뽑아먹기가 좋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쓰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정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더라고요. 왜냐? 예산 써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거 알면 기겁할, 국민이 내 돈 그거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기겁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돈 누가 함부로 쓰나. 근데 국민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은 필수로 최고 덕목이 양심이에요. 국민이 못 본단 말이에요. 즉 주인이 못 보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그리고 주인이 진짜 주인 생각하면서 국민이라는 주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또 없다고도 해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길러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엉망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인재 길러내야 됩니다. 또 인성교육 하겠다 그러면 또 난리예요. 인성교육을 왜 하냐고. 그럼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은 있습니다. 홍익학당 유튜브 들으시고. 무상이에요. 다 공짜입니다. 유튜브 들으세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다 인성교육 하세요. 왜냐? 안 그러면 가족들이 힘드니까. 나이 든 분들 더 해야죠. 이제 가족들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시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인성관리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 중에 뜻있는 분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정계로 좀 나가주세요. 국회의원으로 나가주세요. 국회의원도요. 돈 안 드는 국회 선거를 할 수 있는 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격 조건을 좀 둬서 더 인격되고 범죄 안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올라갈 수 있게만 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국민들도 뽑을 맛이 나죠. 오늘 이번에 누굴 뽑아볼까? 다 보니까 홍익학당 정사예요. 인격은 됐다는 얘기고. 그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기본 인격이 됐으면 내 마음에 드는 외모의 존재를 뽑고 싶을,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더 뭐 그 사람 삶이 더 와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뽑으면 되는. 일단 선거에 어떤 기본 자격이 된 사람들이 나와주면요. 국민들이 편해져요. 뽑을 때도 부담 없습니다. 누굴 뽑아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나요? 그쵸? 솔직히 집에 팜플렛 이 정도 오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 팜플렛을 갑자기 막 읽으려면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다 현혹시키는 말 같기도 하고. 국민들도 문제죠. 평소에 왜 그럼 안 알아봤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 안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 개혁이 저는 가능합니다. 홍익학당에서 유튜브 그냥 공짜로 들으시고 인성개발하시고, 이 여러분이 그 배우신 그 법을 널리 알려서 가족한테도 알리고 주변에 알려서 우리나라에 그런 인재가 많아지게 만드시고, 어떻게든 그것만 해도 보살도입니다. 그런 인재를요 어떻게든 윗자리에 나라 선비 자리에 가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국민들도 이제 해야 할 목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과보가 돌아옵니다. 요 정도 카르마 짓고 과보를 기다려야지, 지금처럼 국민들이 선거 때 가서 찍는 거로 할 일 다 했다고 이것만 생각하셔도 안 돼. 이것도 사실 잘 안 찍는데 가서 하시는 게 대단합니다만은 이것만 하셔도 안 되고, 평소에 그럼 어떻게 인재를 키우고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알아볼 거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심 성찰해가면서 연구하시면 분명히 답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주 이상적인 얘기죠. 지금 선진국 수준만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보살들 나라에서 월급 주고 고용해 놓자는 거죠. 국회의원으로 고용해 놓으면 그 보살들이 뭐 하겠어요. 나라를 꽉 채워서 전체 혈액이 순환돼야 살죠. 보살들을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혈액순환이 일어난다. 왜냐? 저 아래 국민들이 아프다고 한 게 저 위까지 바로바로 반영이 될 거니까요. 저 말단에서 아프다고 한 게요. 지금은 뇌까지 반영이 안 돼요. 마비돼 있거든요. 중간이. 아파 죽어서 썩어 나가도 모릅니다. 위에는 살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보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말단에서 탁 자극 오는 거, 이 뇌가 실제로 인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뇌는 저 말단의 자극 바로 합니다. 바로 알듯이 이 뇌처럼 작동해 주면 돼요.
우리나라의 뇌가 돼가지고 저 사지 말단에서 오는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신속하게 느끼면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 나무 하나 끼워도 가만둡니까? 그날 밤 안 넘길걸요. 어떻게든 치료를 하실걸요. 그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움직여주면 자연을 배우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그냥 이상적인 얘기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막 지른 거니까 감안하시고 이런 얘기를요. 제가 때 되면 계속 드릴게요. 언제까지냐? 이 나라가 바뀔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랑 같이 압력을 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양심 지킴이들. 우리 양심 지키겠다 선언하고 나부터 지킬 테니까 나라도 지켜라. 이 압박하는 운동이요 51% 되면요 우리나라의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욕심꾼인 국회의원도 양심 코스프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 되면 살라고. 이러시죠. 욕심꾼 국회의원이 어느 날 소시오패스 국회의원이 양심 노트 끼고 다니는 거 보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일이 편해져요. 일이 수월해져요.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렵게 시위 안 해도 돼요. 너 양심에 찔리지 않냐 한마디면 더 못 버텨요. 버티면 양심 없는 놈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양심 분석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좀 찜찜하지 않아요 할 때 버티실 수 있어요? 양심 배우러 와서 버티실 수 있나요? 일단 경청해 보겠죠. 바뀝니다. 이렇게 태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수단을 국민들이 못 가지면요. 절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에고는 원래 그런 물건이에요. 우리가 에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있듯이 그분들 욕심이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압력을 누가 행사해야 되냐? 국민이 행사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